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들이랑 북커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1월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리고 추천할 만한 다이어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용 영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를 이미 한번 모두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공개되는 영상에는 아주 조금만 보여드렸어서 이번에 제가 써보고 정말 괜찮았던 다이어리 딱 2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다이어리보다는 북커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아시는 후르츠 캔디의 호보니치 윅스 커버거든요. 근데 조금 치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여러가지 북커버를 많이 써봤지만 정말로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이 잘 살려진 그런 다이어리가 드물어요. 근데 역시 후르츠 캔디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박음질도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고, 또 이 버튼 부분이 되게 탄탄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는 굉장히 약해서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조금 있는데, 후르츠 캔디 같은 경우는 패치, 그리고 버튼, 그리고 넓은 날개, 책날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책날개에도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키홀더를 다는 부분이 이렇게 조그마면서 부드러워서 키홀더를 키링을 달았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쳐져서 되게 예뻐요. 어떤 브랜드들은 이 키링 고리가 굉장히 유연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키링을 달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후르츠 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느슨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아마 여러 번 만들어 보시고 디테일을 잡았을 것 같아서 정말 믿고 사는 후르츠 캔디입니다. 근데 이게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못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제품 제작하는 양을 조금만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후르츠 캔디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번개장터에서 정말 개인이 만드는 거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게 뭐 쌍도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쌍도둑인지는 잘 몰랐고, 이런 식빵 모양 이런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A6 커버를 먼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기 메뉴판이랑 그리고 이 식빵 집, 이게 꼭 앞면에 나왔으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제작자분이 요 패치가 너무 귀여워서 이거를 앞에 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보니치 윅스 커버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때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 식빵 집 모양 요게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 메뉴도 이렇게 원형을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커버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노트와 정말 딱 들어맞아서, 어떤 것들은 커버를 굉장히 여유 있게 만들어서
안쪽에서 노트가 따로 넓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정말로 딱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이즈의 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홀더 부분도 매듭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원단으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통일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쉬운 점은 책날개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금방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여기가 한 2배 정도 넓어야지 조금 안정감 있게 노트를 끼우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보샵 키링이 있어서 이거를 달아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사실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빵도둑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이거를 달아주려고 이 자수 패치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다른 분한테서 구매한 건데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6 커버도 이렇게 정말 딱 맞거든요. 그래서 노트가 헛돌지 않고 정말 딱 맞아서 너무 좋아요. 이게 사이즈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빵도둑 커버도 여러분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A7 사이즈 미니 다이어리 커버인데요.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고 소담 소품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시를 필사를 하려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커버를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북커보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앞에 올지 모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키링과 이 컨셉이 맞아떨어져서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색깔이나 그리고 클로버가 있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북커보고 여기다가 기영도 시인의 시들을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쁜 잉크들이 많으니까 글래스펜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후르츠 캔디의 A6 북커버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나온 커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너무 유니크하고 예뻐요. 이 패치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역시 키링 고리도 짧고 굉장히 유연해서 어떤 키링을 달아도 아마 예쁘게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철로 된 버튼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튼튼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포인트 오브 뷰에서 산 듀오 다이어리거든요. 근데 이걸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이거는 뭐 여기 먼슬리를 드로잉으로 꾸며도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일단 포기를 했고 이 다이어리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틀을 기록을 할 수 있고 한 전체 바닥에는 4일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 1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 이틀을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조그만 칸이 있는 다이어리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저에게 뭔가 영감을 주는 것들을 기록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앙리 마티스의 그림 붙였고 그리고 요새 제가 천선란 작가의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설들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어요. 고요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책이다 이렇게 써두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선물을 해도 큰 위로가 될 법한 그런 책이다 해서 어느 물질의 사랑, 그리고 1000개의 파랑, 노랜드 이렇게 읽겠다라고 적어놓고 어느 물질의 사랑은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SF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SF 소설이기 때문에 SF 소설에 친숙하지 않더라도 입문하기에 좋은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뭐 외계인이 나온다고 해서 SF 소설이 아니라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생물학적 그리고 물리학적 그리고 천체, 우주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이런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진짜로 핍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 굉장히 맞닿은 소설을 써야지 독자분들도 수긍을 하고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과학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키링 그려놨죠? 이거를 그린 건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노트를 드로잉 노트로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보시다시피 드로잉을 할 실력은 안 되고 그림 일기를 써보자 해서 좀 방향을 틀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올레스와 그로밋 신작이 나왔죠? 복수의 날개. 그걸 보고 여기다 그 액자 나오잖아요. 올레스와 그로밋이 같이 찍은 그런 사진들이 쭉 있는 액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베껴서 그려보았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좋아하는 드립커피 그리고 천설란 작가의 책뿐만이 아니라 조예은 작가의 적산가옥의 유령이라는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할 때 그 묘사가 된 서술이 된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상상을 해서 그려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무서운 그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그냥 그려서 그날 하루에 나한테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던 차, 티백 이렇게 붙여보았고 그리고 이건 손 그리기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저한테는 입체감이 제 그림은 입체감이 없고 약간 2D 느낌으로 이렇게 납작한데 뭐 여러분 그려보다 보면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그리고 나서 살짝살짝 문장들도 적어주는데요. 어렵다. 덩어리와 윤곽과 입체감을 살리는 것이 어렵다고 써놨네요. 확실히 아주 처음에 제가 손을 그렸던 것보다는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죠. 그리고 제가 요새 너무 귀여워하는 후이바오의 뒷모습을 한번 그려봤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엉뚱한 그런 아기 판다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루에 뭘 하고 지냈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습관처럼 굳어진 일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 얘가 언니한테 맞았는지 이 머리에 털이 삐죽 솟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공 이너사이드에서 또 왕창 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른 다이어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드로잉인데 제이허빈이라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잉크가 있어요. 달의 먼지라는 굉장히 먹보라색 같은 이 잉크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병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았어요.
근데 요 색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어떤 예쁜 색들은 필사를 했을 때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라일락색이라던가 아니면 베이지색이라던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지만 우리가 글을 읽기에는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도 있는데, 이 달의 먼지라는 색은 색도 예쁘면서 가독성도 높아요. 그래서 필사를 할 때 한번 이거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덧칠을 했는데도 이 종이가 그걸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드로잉 하실 분들 요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포인트 오브 뷰의 듀오 다이어리. 그리고 그냥 뭐 제가 요새 번개장터에서 뭘 사는 게 맛이 들려가지고 여러 개를 샀는데, 그 번개장터 같은 데서 이제 편의점 택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편의점으로 가서 택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뭘 잔뜩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니 쿠키라는 홍콩 쿠키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버터리하고 크리미하고 버터 맛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부드러운 쿠키인데, 그게 640g에 거의 4만원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사 먹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를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더니 워커스에서 나온 쿠키도 그런 맛이 난다 해서 제가 워커스 쿠키를 샀는데 이건 이것대로 맛있고 제니 쿠키는 제니 쿠키대로 맛있는데 맛이 비슷하다고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지만 이것도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진짜 5박스를 사가지고 지금 3일 만에 거의 다 먹었거든요. 차랑 같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나. 그리고 제가 요새 맛들렸다는 그 드립 커피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서 진짜 끊임없이 이게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버터 쿠키 좋아하시면 한 번쯤은 드셔보실 만한 그런 쿠키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일을 쳤거든요. 이 다이어리를 샀어요. 이게 그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입학 편지를 받잖아요. 근데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는데 그 인비테이션 레터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가죽 다이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지도 있잖아요. 머라우더스 맵인가? 그것도 그 모양으로도 제가 다이어리를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해서 27만원. 아마 관세가 나올 것 같아요. 5만원, 6만원 정도.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은 생일이니까 질러버리자 하고 질렀는데, 그거 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5년 전부터 사야겠다, 꼭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운 소설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한번 지르자 했는데도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아니면 못 지를 것 같고, 또 새 소설을 계약했으니까 지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질렀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뻐요. 양피지 색깔의 가죽 다이어리인데 이 인장만 빨간색이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굉장히 사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면 15% 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받으면 그나마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언박싱 영상을 자세히 한번 찍어 올려볼게요. 근데 이 판매자분이 네덜란드 분이신데 굉장히 친절하고 열정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굉장히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고맙고 해서 이건 한번 제가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진짜로 부담이 되는 가격은 맞지만 괜히 소비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는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다이어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또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봤거든요. 이게 패스포트 사이즈의 가죽 다이어리인데 이 앞창이 투명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꾸며서 되게 예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했는데 제가 그 염색이 안 된 소가죽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누벅 가죽을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가죽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오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11만 원 정도 하는데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평생 쓸 거라고 생각하면은 삼직한 그런 가격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 그리고 오늘 이거 다이어리 쓰다 말았는데 이번에도 번개장터에서 산 거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귀여운 가방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것들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 제품들도 아니고 그리고 한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언박싱 영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프라이빗하게 우리 멤버들만 즐기는 그런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이런 번개장터에서 산 것들은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요. 혹시나 해외 문구류 그리고 제가 사는 문구들을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달에 990원이니까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제가 재밌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력이 되는 한 드로잉은 계속 해볼 예정이고요. 제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그 이모티콘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로잉 연습도 계속하고 그리고 예쁜 문구류들이 있으면 사서 스크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굉장히 얇은 노트를 하나 샀어요. 이것들도 작업이 좀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 오브 뷰에서 나온 듀오 다이어리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르츠 캔디의 다이어리는 제발 너무 소량만 제작하지 마시고 다량으로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대기번호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로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디자인의 북커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저 시도를 해보긴 할 건데 만약에 기회가 안 오면 진짜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발 만드는 양 좀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그리고 저번에도 보여드렸었던 사모 다이어리죠. 사모님의 이 정말 꼼꼼한 디테일. 제가 지금까지 산 것들 중에 후르츠 캔디를 이길 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 꼼꼼함이나 디테일 같은 부분이 진짜 이거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바를 조금 보태면. 왜냐면 너무 이 디테일이 완벽하다고 해야 될까?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노트라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모두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다이어리거든요. 이 패치 같은 부분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키링고리가 약간 길긴 하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툭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키링을 달아도 예쁘게 뚝 떨어지도록 제작이 됐어요. 이렇게 되죠. 어떤 거는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 키링이 이렇게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런 다이어리가 바로 이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이게 너무 빳빳해서 키링이 예쁘게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그런데 이 다이어리 강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록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뭔가 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차밍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진짜 보자마자 질러버렸어요.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에 시윤의 다이어리를 치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또 20에서 샀었나? 위치폼이었나? 아무튼 그런 플랫폼에서도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도자기로 구운 클로버 키링도 제가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운의 다이어리.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이어리의 강점은 바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꺼운, 이게 히비노 다이어리거든요. 3.5cm 정도 돼요, 두께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말 잘 보듬어주는 빅사이즈 다이어리 커버예요. 그래서 이게 이 커버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두꺼운 걸 어디다 넣겠어요. 근데 이 히비노 다이어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포인트 오브 뷰의 듀오 다이어리랑은 다르게 하루치의 2페이지를, 그러니까 하루에 2페이지를 쓸 수 있는 진짜 슈퍼 빅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글 작업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써야 될 내용,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줄거리, 그리고 뭔가 설정이 변경된 게 있으면 꼭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테이프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매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소설 작업을 하는 그런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트들이 저는 되게 많아요. 이것도 우이 작가님의 다이어리인데, 이게 위클리로 쓰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저는 신 넘버로 쓰거든요. 그래서 신 넘버를 쓰고 내용을 쓰고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를 여기 기록을 해요. 그래서 처음 플래닝을 했던 것과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꾸며준 거고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무지거든요. 네, 이렇게 리스트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도 제가 글 다이어리로 쓰고 있고, 아무튼 소설을 쓰려면 굉장히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 요점은 이 두꺼운 다이어리를 감싸줄 수 있는 커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잠글 수 있는데 약간 여기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를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한 번 더 제작을 할 일이 있으면 아예 이 손잡이를 떼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이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는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거의 매일 쓰고 있는 이 위클리 다이어리랑, 그리고 이 소설 다이어리, 독서 다이어리죠. 독서 노트. 이 다이어리 2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꾸며서 보여드리는 위클리 다이어리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게 아날로그 키퍼에서 나온 위클리 다이어리인데요. 어떤 점이 추천할 만하냐면 이렇게 한 줄을 2페이지에 나눠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는 계획을 쓰고 한쪽에는 실제로 한 것들, 이렇게,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것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쭉 기록을 하고 또 계획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다이어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아직 업로드 못한 영상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실제로 언제 올렸다 하는 걸 여기 기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정말 그냥 예쁘게 꾸미지 않고 다이어리를 스티커들을 막 붙여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 위에 붙인 마테 있잖아요. 저 마테는 재즈 오블 낫이라는 브랜드의 마테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진짜 감각적이어서 제가 이번에 또 왕창 구매를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모조지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예쁘네요. 그쵸? 이게 어떻게 또 리본, 보라색 이런 톤이 맞아가지고 잘 써먹었네요. 예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다이어리 그리고 듀오 다이어리, 포인트 오브 뷰의 듀오 다이어리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요새 제일 잘 쓰고 있는, 제일은 아니더라도 추천드리고 싶은 다이어리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하루 한 페이지 다이어리인데요. 저는 이거를 그 소설을 읽고, 도서 중에서도 소설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다이어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부터 해서 마르타의 일, 타운하우스, 그리고 어떤 물질의 사랑, 그다음 적상과 우기 유령까지 이렇게 읽어보았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소설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 주에는 제가 수타니파타라고 불교 경전을 읽었어요. 근데 그거 읽고도 굉장히 깨달은 게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생존을 위해서 집착을 갖게 되는데, 그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에 살아서 그렇게 모든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즉 무소유를 설파하는 내용인데, 그걸 읽고도 제가 해리포터 다이어리를 샀다는 거 충격적이죠. 아무튼 소설을 읽고 이 줄거리와 독후감을 이렇게 적어보는 그런 노트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소설 안에 여기 문구가 있잖아요. Find me at the bookstore 이라고. 근데 여기서 서점으로 찾아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썼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바지 정장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필 또 이 바지 정장 입은 인물 스티커가 있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한 케이스예요. 마르타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글을 써보았고, 또 이것도 타운하우스라는 단편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인데, 이거는 작가 지망생이라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작가분이 신춘문예 이관왕이거든요. 그렇게 수상을 하기 위한 글이 있고 굉장히 재밌는 글이 또 있는데, 이 작품은 수상을 하기에도 적합하고 재미도 있는 굉장히 글 잘 쓰시는 작가분의 글이니까 지망생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들로 꾸며서 기록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화분만 스티커고, 요 위에 나무는 제가 그렸어요. 티 안 나죠? 나나요? 요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치덕치덕 덕지덕지 붙여봤는데, 확실히 이 다이어리는 그런 식으로 꾸미면 안 되고 이렇게 자잘한 스티커들로 문단들만 나눠주는 용도.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글이 더 많은 다이어리의 이상적인 형태의 꾸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인용된 문구 적어 놓았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작게 꾸미면서 필사도 하고요.
이게 천설란 작가의 어떤 물질의 사랑이라는 그 단편집이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작은 조각 스티커들로 구획만 나눠주는 거죠. 이 문단, 이 문단, 이 문단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들로 나누면 또 글만 쓰면은 굉장히 쓰기 싫거든요. 지루하고. 근데 이렇게 스티커들 붙여주면서 환기가 되니까 저한테도 좋고. 또 이것도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중앙에 스티커 그리고 끝부분에 배치를 해서 요렇게 문단 구획을 나누고 또 요렇게도 나눠보고 요렇게도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써서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면서도. 그리고 여기도 중앙에 하나 그리고 사방에 하나씩 이렇게 해도 구획이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적산가옥의 유령은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요. 확실히 아직은 오디오북은 저는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텍스트를 읽으면서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제가 느끼는 게 많고 쓸 감이 많아요. 근데 오디오북은 정말 드라마 보듯이 장면 장면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딱 그 장편 소설이 이렇게 한 바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텍스트로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 소설이에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들은 제가 먼저 꾸며보았는데요. 이것도 패턴이 있죠? 산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로만 꾸며본 페이지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구획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런 무지를 다 글로 채운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페이지인데요. 중앙에만 이렇게 꾸며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꾸며진 분위기도 너무 좋고 고양이, 꽃, 그리고 문구, 책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 큰 스티커들 하나씩. 그리고 이거는 책 위에 고양이가 앉아있죠? 이 스티커랑 이 스티커는 따로인데 제가 그냥 임의로 고양이를 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볼까 하는데 아마 이렇게 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냥 막 붙여보았는데 색 배치가 나름대로 마음에 들어서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벨 붙여둬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또 독서를 하면서 꾸며보려고요. 이렇게 미리 꾸며놓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스토리에 맞춰서 스티커 고르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빨리 쓰고 또 여러분들께 몰아보기를 또 찍어서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 한 페이지 쓰는 게 아니라 또 이거는 프리 데이트잖아요. 그리고 먼슬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로 쓰여져 있고 하니까 조금 넉넉히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종이질도 굉장히 좋아서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곰돌이 스티커 붙여놨는데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 두 다이어리에 어떤 북커버를 씌울지까지를 제가 오늘 찍을 영상으로 기획을 해뒀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두 다이어리에 옷을 입히는 거는 또 다음번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고 이너사이드, 그리고 고양이 빵집, 소소히 이런 귀여운 브랜드들의 스티커 언박싱 영상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브랜드들의 언박싱과 하울이 보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차차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이어리들을 굉장히 많이 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통에다가 담아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많죠. 그런 것들 번개장터 같은 거 할 때 받았던 것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얘를 한번 붙여볼까요? 얘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런 다이어리를 통일성 있게 이거 말고 얘랑 얘를 같이 한번 붙여서 써볼게요. 그리고 조합을 이룰 왜 그렇게 많은데도 당장 쓰려면 없죠? 또 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마트가 이렇게 없었나? 이렇게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지? 아마 여기에는 있을 거예요. 진짜 없네? 왜 이러지? 일단은 없는 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이거 모저진을 여기에다가 크게 왕크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덕지덕지 붙여줄 거거든요. 티켓 부스가 있고 이런 조그만
필요한 것들은 뿌리듯이 붙여주면 가방, 그리고 별, 같이 붙여주면 귀엽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붙여도 예뻐요. 어디다가 더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해도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귀엽죠? 여기서도 붙일 게 없단 말이야. 진짜 저 헛것을 샀나봐요. 이렇게 없지? 뭐 붙일 게 없는데. 이거를 붙여볼까요? 하필 검정색, 파란색. 그나마 요 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볼게요. 오늘 이렇게 마테가 없는지 완전 충격 먹었어요. 그렇게 샀는데도 마테가 없다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살짝 오려주고 훨씬 낫나요? 잘 됐네요.
제가 왜 이걸 갑자기 꾸민다고 했을까요?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하나 남아있는데. 자, 아무튼 모여 곡절 끝에 예쁘게 됐어요. 여기도 뭐가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제가 이런 보라색이나 분홍색 마테가 하나도 없을까요? 저기 다른 책장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